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도 함께 체크해드리고 있는데요. 수요일인 오늘은 유한타증권의 송태영 과장님 함께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뉴욕 증시 상승으로 좀 거래를 마쳤었는데요. 시장에 대한 이슈들부터 함께 짚어주시죠. 사실 시장의 방향성은 뚜렷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 주에 있게 되는 PCE 물가지수를 앞두고 네. 그 전까지의 방향성은 그저 관망세로 조금 더 바라본다. 이 정도가 더욱더 맞을 것 같고요. 사실 시장의 환경 자체는 더욱더 좋아지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의 방향성은 고정됐고 각각의 종목별 이슈라든지 아니면 지수 외에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다른 상품군이라든지 네. 이런 쪽에서에 대한 이 움직임이 더욱더 뚜렷했던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상 지난주 금요일부터 지금 월요일까지 계속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불거지고 있는데 사이버 먼데이에 대한 매출도 좀 궁금하고요.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했을 때 소비에 대한 해석들은 시장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일단은 뉴스 보도 내용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소매 판매 워낙 많이 늘어났다. 네. 대부분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을 했다라는 뉴스 보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고요. 그 외에도 보게 되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매출에 대한 부분을 사실상 발표를 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10억 개 이상의 상품이 판매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사이버 먼데이 관련돼서 사실상 구매 여력이 있겠느냐, 혹은 아니면 월마트 같은 경우에도 4분기 이제 소매에 관련돼서 상당히 우려감이 높다라고 언급을 했었었는데 네. 이러한 부분을 우려를 많은 부분 완화를 시켜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소매 판매에 대한 부분이 많이 진행이 됐던 원인 중에 하나가 BNPL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 자체가 사실 국내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는 와닿지 않는 부분인데 미국에서는 사실 신용카드로 인한 이런 할부 거래에 대한 부분이 많이 없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먼저 이제 구매를 하고 나중에 지불을 하게 되는 이 서비스가 더욱더 많은 부분 이제 이 사용이 되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에 따라서 사실 어퍼몰딩스가 계속적으로 주가의 탄력도가 상당히 좋은데 네. 이런 부분이 많이 포커싱 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좋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퍼몰딩스 같은 경우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11%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게 됐고요. 네.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상거래 소비 증가가 BNPL 서비스의 활성화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이 제프리스 같은 경우에는 소비시장에서 BNPL 서비스의 이용 확대하고 재무 상태가 개선을 통해서 주가의 하락 리스크가 점점점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네. 원래는 투자 의견이 언더퍼폼이었었거든요. 이거를 보유로 이제 투자의 의견을 상향 조정을 했고요. 네. 목표 주가 역시도 9달러였었는데 이걸 30달러로 올리게 되면서 상당 부분 이 BNPL 관련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들의 긍정적인 의견을 많은 부분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또한 그렇다고 해서 월가에서 마냥 이제 4분기 소매 판매에 대한 부분이 좋아질 것이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뜨리지 말자라는 게 이제 월가에서 내놓고 있는 의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UBS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제 사이버 먼데이라든지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소매 판매에 대한 지표가 나오게 됐잖아요. 네네. 이 지표로 인해서 올해 연말 쇼핑 시즌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아직 제대로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로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US뱅크에서는 이제 이 11월 강력한 랠리를 경험한 미국 증시가 연말 성수기 소비 활동을 평가하면서 당분간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네. 라고 언급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 너무 빠르게 소매 판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지 말자. 그리고 이 관련돼서도 이제 유통의 체인에 따라서 상당히 소매 판매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달랐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후불 결제 서비스가 좀 확대가 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이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사이버 원데이 이런 지표들이 늘어나기는 했었는데 나름의 이 소비가 딱 늘어났다고 보기에는 조금 더 신중한 판단을 기울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값도 지금 사상 최고치로 다시 한번 올라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달러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 외의 자산들의 가격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금가격 같은 경우에도 2,060달러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됐어요. 사실 최고가가 2,085달러였으니까 이 관련돼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네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연준 인사들 같은 경우에도 엇갈리는 발언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같은 경우에도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서 네. 더욱더 이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을 다운시켰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채 금리에 대한 다운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다른 자산의 가격이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85달러가 이제 신고가 라인인데 네네. 만약 그것을 돌파하게 됐을 때는 추가적으로 이제 자산 운용사라든지 여러 이제 이 증권가에서 그 관련된 가격에 대한 전망을 다시 한 번 더 내놓게 될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 언론의 노출 빈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기게 될 거고요. 가격의 돌파라는 것은 새로운 모멘텀으로서 작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결국은 수급에 대한 직결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다 관련된 종목들도 더욱더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관련돼서 대표적인 종목이었던 이 뉴먼트 같은 경우에도 한 6%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었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국내에 있어서도 금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실상 국내에 있어서는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엘컴텍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투자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상승이 나온 이후에 조정이 나오면서 다시 한 번 더 바닥권에 내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지금 오늘 아침에 강하게 시작만 하지 않으면 충분히 한번 들어가 봐서 이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수익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 시장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더욱더 좋아지지 않게 됐을 경우에는 네. 이런 이제 금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해지성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오늘 지수에 대한 국내 분위기가 계속 좋게 되었을 때에는 오늘은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 다시 한 번 더 금가격이 신고가를 기록을 했을 때는 그때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게 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과 관련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른 자산인 비트코인 쪽은 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비트코인도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역시나 계속적으로 이 미국에서 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에 대한 기대감, 네.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단순하게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이라든지 그 네. 외에 이제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상승세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충분히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은 더욱더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대표적인 종목이었던 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전날 시장에서 7%가 상승이 나왔거든요. 네. 그 관련돼서 국내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사실 국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기는 합니다. 대부분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 작은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고 테마성으로 많은 부분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주가에 대한 추세 자체가 훼손이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충분히 더욱더 주가 랠리가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관련된 종목들이 들썩들썩 거리게 되면은 이것과 맞물리게 되면서 이제 이 STO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들에서 뭐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갤럭시와 머니트리라든지 이런 종목군까지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까지 시장의 큰 흐름들을 함께 짚어드렸는데요. 개별적인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오늘 또 아마존이 새롭게 AI 챗봇 Q를 공개를 했더라고요. 이 부분의 이슈가 어떻게 좀 나오고 있을까요? 사실 이제 챗봇
AI가 나오는 건 그렇게 회자가 될 만한 이슈는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기업들이 너나 할 거 없이 계속적으로 이런 챗봇 관련된 AI를 출시를 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점이 AI 관련된 생태계가 더욱더 확장이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점을 일단은 보셨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기업 고객을 위한 챗봇으로 나오게 됐어요. 사실 보게 되면은 이 주목해 봐야 되는 점은 이제 MS365랑 40개 이상의 기업 제품의 시스템을 연결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었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다른 소프트웨어와의 이런 연결성, 호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욱더 많은 부분 지금 이 강조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이러한 강조점은 사실상 AI를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수익화할 수 있는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까, 이 부분으로 연결될 수가 있게 될 텐데, 이 부분이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호환성, 이 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창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큐챗봇 같은 경우에도 현재 미리 보기 버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이용료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연간 $20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지금은 사실상 그렇게 크게 도움은 되지는 않기는 하겠지만, 네. 결국은 이것이 나중에 가게 되면 월 구독료로 사실상 들어가기 시작을 하게 될 거고, 그렇죠. 그 많은 캐시카우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될 거니까, 관련돼서도 국내에서도 AI에 관련된 종목들이 어떻게 수익화를 더욱더 빨리 가져올 수 있겠는지, 이 부분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사실상 국내에서도 보게 되면은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이 부분 자체가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물론 지금은 하드웨어 쪽에 보다 더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결국은 갤럭시 24에 AI가 탑재가 되게 됐을 때 이 관련돼서 삼성의 본인의 소프트웨어의 기반으로만 사용이 됐을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뭐 네이버라든지 다른 쪽과 함께 연관이 되면서 같이 이제 소프트웨어를 탑재를 하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AI 관련된 서비스를 수익화하는 모델을 이미 발표를 했던 부분이 네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욱더 많은 부분 이제 확장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될 텐데, 거기서 얼마만큼이나 또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기업이 탄생을 하게 될지, 이것이 사실상 다음에 초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테슬라 볼 텐데요. 이번 주에 이제 사이버트랙이 첫 번째로 고객이 인도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 뭐 외신에서는 그렇게 평가가 좋지는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도는 높아요. 기대감은 그쵸. 높고. 네. 어쩔 수 없이 사실상 사이버 트럭이 나온 이후에 워낙 시간도 오래 걸렸었고, 그리고 사이버 트럭이 모양새 자체가 사실 기존의 것과 너무 다르잖아요. 신기하게 생겼어요. 네, 사실 뭐 우주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화성에서 탈 만한 뭐 이러한 이제 외형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것이 얼마만큼이나 시장의 방향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주목도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이버 트럭 관련돼서 30일 날 이제 고객 인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유튜브로 이제 생중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많은 이슈화를 만들면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화제성을 올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판매에는 어떠한 이제 작용을 하게 될 것인가, 이게 결국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이버 트럭에 대한 판매가 많은 부분 늘어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그 외에도 이제 사이버 트럭이 나오게 되면서 테슬라의 기존의 구형 모델이었던 S라든지 아니면 3라든지 Y에서도 판매량이 증가가 될 수 있는 후광 효과가 나올 것인가, 이 부분도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앵커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월가에서는 뭐 좋은 뉴스 보도는 아닌 내용이 좀 있었어요. 사실 네. 생산 과정 관련돼서 너무나 테슬라에게 있어서 좋지 못한 이러한 이제 이 선택이었다라는 이제 평가가 상당히 많았었고요. 이제 생산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었는데, 이거를 유통을 하게 되고 수리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많이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지금까지의 많은 소재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후판에 그 위에 사실 도장을 다시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네. 그 도장 자체를 이번에 안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기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게 됐을 때 여기에 대한 이제 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향후에 이 뉴스 보도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관련돼서는 일단은 좀 지켜봐야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에 대한 의견을 보게 되면은 웨드부시 같은 경우에는 강한 긍정의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물론 웨드부시 같은 경우에는 늘 테슬라 관련돼서 긍정적인 의견을 네. 많이 제시를 하던 하우스다 보니까 사실 조금 치우친 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어쨌거나 관련된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정말 판매고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올라가게 됐을 때는 테슬라가 역시나 또 한 발짝 앞서 나갔구나 라는 네. 부분을 연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말이 많지만 그래도 새로운 형태의 트럭이다라는 점에서 또 테슬라에서 출시를 한다는 점에서 관심도가 높고요. 주가에도 오늘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 섹터로 넘어가서 오늘 마이크론이 장쪽에 좀 많이 밀렸더라고요. 이유가 있었을까요? 장 초반에 4%까지 밀렸어요. 물론 장 종반에는 2% 안쪽으로 좀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하락에 대한 이슈는 저는 좀 이해는 안 돼요. 네. 그 이슈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매출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을 상향 조정을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그 상향 조정 과정 속에서 비용에 대한 부분이 일부 더욱더 올라오게 되면서 마진에 대한 부분을 조금 기대했던 것보다 안 좋게 생각을 한다? 뭐 이러한 이슈로 네.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에 대한 의견은 확실히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관련돼서도 EPS라든지 아니면 총 마진이라는 이런 부분이 가이던스 대비 다 상향 조정을 한 건 사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차익 실현에 대한 빌미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 차익에 대한 이 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이 이슈로 인해서 차익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익에 대한 부분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분할 매수로 기회로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관련돼서 반도체 섹터를 오늘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국내 증시에 대한 전망과 관련 주목해봐야 될 만한 종목까지 알려주세요. 일단 지수에 대한 방향성은 뚜렷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야간 선물은 0.25%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일단 약보합권에서 시작을 하게 될 것 같고 초반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어떠한 움직임이 나오게 되는지를 일단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집중도 관련돼서 수급의 집중도가 아직까지 계속 특정 종목, 특정 섹터 쪽에 대한 부분이 몰리는 성향이 상당히 네네. 많거든요. 그 관련된 종목에 대한 집중도가 얼마만큼이나 분산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만약 반도체 섹터에서 차익이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이 차익에 대한 부분을 이용을 해서 포트폴리오의 비중 확대에 대한 기회로 살려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덕전자를 가지고 왔고요. 네.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PCB 관련돼서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번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수혜는 PCB에 대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이 PCB에 대한 단가 자체가 사실상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DDR5라든지 이러한 이제 모멘텀과 맞물리게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주가에 대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CB 업체들에 대한 주가의 반등이 나오게 됐을 때는 대덕전자가 최선의 선택이 되지 않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네. 중간 이상의 이제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대덕전자가 무난한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정적인 선택으로 대덕전자까지 국내 증시 출발 전망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닝 인사이트 시간 오늘은 유한타증권의 송태영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